여드름이란 털을 만드는 모낭에 붙어있는 피지선에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메디컬 한의원 인천 송도점 원장 최정윤입니다. 모낭 속에 고여 피지가 딱딱해지는 면포가 기본 증상인데 우리가 여드름을 짤 때 튀어나오는 누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쉽겠습니다. 입구가 열린 개방 면포는 공기 중에 닿아 검정색으로 변한 블랙헤드, 입구가 닫힌 폐쇄성 면포의 경우 화이트헤드가 됩니다. 면포가 오래되면 주위에 염증이 생기는데 정도에 따라 구진성, 화농성, 결절성 면포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발생하는 시기에 따라 신생아, 사춘기, 성인 여드름으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 신생아 여드름의 경우 수일이나 수주 내에 자연스럽게 호전됩니다. 사춘기 여드름의 경우 피지 분비량이 많은 T존이나 양볼 중심으로, 성인 여드름은 흔히 뾰루지, 피부 트러블이라고도 부르며 입 주변이나 턱에 주로 생깁니다. 여드름은 후유증으로 함몰형 흉터, 비유성 흉터를 남기기도 합니다. 여드름은 발생 기전이 워낙 다양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호르몬, 스트레스 등의 자극을 받으면 피지의 분비가 촉진되는데 이때 표피층이 비정상적으로 정체되고 각질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형성된 미세 면포에 여드름균이 증식하면 구진, 화농, 농포, 흉터순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 여드름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드름의 발생과 관련된 요소들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과다한 당류나 유제품의 섭취는 인슐린과 IGF-1을 증가시켜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안드로겐, 즉 남성 호르몬이 피지 분비량을 늘리기도 하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경기에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 안드로겐 수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피지 분비가 늘어나 여드름이 날 수 있습니다. 여드름과 헷갈릴 수 있는 질환에는 주사, 구주위염이 있습니다. 주사는 홍조에서 홍반, 구진, 농포 순으로 진행되지만 여드름은 면포에서 구진, 농포, 결절로 진행됩니다. 때문에 진행되는 곳에 면포가 있는지 여부로 두 질환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입 주위에 나는 여드름과 감별해야 할 구주위염은 작은 구진, 농포, 수포, 구진성 농포가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입 주위에 지속적으로 홍반성 발진이 대칭적으로 나타나는데 입술 주위 5mm는 침범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드름은 면포에서 구진, 농포가 나타나는 질환이므로 역시 병변에 면포가 있는지 확인해서 감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면포가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병변이 있는 피부를 양쪽에서 누르면서 당겼을 때 면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여드름으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여드름을 보통 몸의 상부에 열이 몰려 피부의 기능이 악화되어 생긴 것을 좌창, 면창, 면포, 폐풍창, 폐풍분자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풍사에 맞아서 폐열이 퍼지지 못해서 생기는 폐풍형은 구진형 여드름인데 주로 이마의 작은 형태로 생기고 여드름 중앙과 주변이 붉어지거나 기름기가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발병한 지 오래되고 반복해서 낭종형, 결절형 여드름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주로 흉터나 색소 침착을 동반합니다. 잘못된 식생활로 인해 큰 농포성, 결절성 여드름이 생기는 위장형 여드름도 있습니다. 만약 여성분들의 경우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월경 전후로 여드름이 생긴다면 스트레스성 여드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중년 여성분들에게 월경 주기를 따라 악화되는 여드름이 있다면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한 여드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이유들로 생긴 여드름을 기혈의 순환을 도와 제거하는 치료를 합니다. 근본적으로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을 제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한약을 처방하며 동시에 약침치료, 외용제 등을 병행해서 치료합니다. 하지만 여드름도 결국에는 만성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평소 생활습관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꼼꼼한 클렌징은 필수입니다. 모공을 막고 있는 각질, 과도한 피지, 그 외 노폐물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거칠게 문지르거나 오랫동안 세안을 하는 건 피부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삼가주셔야 합니다.
둘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합니다.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당연히 진피 속 수분이 부족해지고 이를 채우려고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평소에 수분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셋째, 유분기가 너무 많은 화장품을 사용한다거나 너무 많은 개수의 화장품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들 모두 피부에 자극을 주며 모공에 피지가 저류되어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술, 담배, 달거나 기름지고 매운 음식을 피해 주셔야 합니다. 모두 염증을 일으켜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드름이 났을 땐 최대한 짜지 않는 것이 좋지만 정말 짜고 싶다면 소독하고 니들링한 후 가볍게 압출하고 여드름 패치를 붙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보통 유아기나 소아기에 시작되는 만성 재발성의 염증성 피부질환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심한 가려움증과 피부 건조증이 있습니다. 또한 가려워서 긁고 문지르게 되면 2차 감염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가려움이 반복적으로 증가합니다. 가려움증은 보통 저녁에 심해지며 피부를 긁어서 습진성 변화가 나타납니다. 습진이 심해지면 가려움증이 반복되고 계속 긁게 되는 악순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하는 부위는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유아기에는 얼굴과 팔다리의 편쪽에서 진물이나 딱지가 지는 급성 습진의 상태에서 시작되지만 2살이 지나 소아기가 되면서 이마나 눈, 귀 주위 또는 팔다리가 접히는 쪽으로 이동하고 피부가 두꺼워지며 건조한 습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사춘기와 성인기에는 피부 건조, 손발과 유두습진, 태선화 등이 나타납니다. 나라마다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률은 다르지만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국민 1000명 중 19명이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으며 10대 이하에서는 1000명 중 95명에 육박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됐지만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고 다만 환경, 유전, 면역학적 이상, 세균 감염, 알레르기, 피부 장벽의 이상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 소인인데 아토피 환자의 대부분에서 아토피 피부염, 알러지 비염, 천식 등의 가족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 중 한쪽이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 자녀에게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양쪽 모두 있는 경우 더더욱 높아집니다. 다음으로는 대기오염, 주거 환경 변화로 인한 알러지 항원에 대한 노출이 증가하면 아토피 발생이 증가합니다. 또한 피부는 외부 다양한 자극에 대한 1차적인 방어기관인데 이 피부 속 면역 세포들에 이상이 생기면 외부 물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과민하게 반응하여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아기에 아토피 피부염을 앓은 환자의 반 이상이 2살 이전에 호전되고 대부분은 사춘기 전에 소실됩니다. 하지만 아동기에 광범위하고 심한 아토피를 앓았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비염이나 천식이 동반된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요합니다. 가려움증이 있을 때의 침치료는 항히스타민제보다 뛰어난 치료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을 면류풍이라고 부르며 제일 크게 급성기, 만성기로 나누어 처방합니다. 급성기의 경우 삼출이나 부종처럼 습한 증상이 위주일 때, 홍반, 구진, 붉어짐 등 열한 증상이 위주일 때, 가려운 증상 위주일 때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 위주로 알맞게 처방해서 치료합니다. 이러한 한약 처방은 스테로이드나 다른 약물의 부작용 없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임산부 분들도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만성기의 경우 식욕부진이나 위장장애 같은 위장의 증상을 함께 끼고 있는 소화기 유형, 스트레스에 의해 악화되는 스트레스성, 피부 건조가 극심한 건조형, 태선화나 색소 침착 등의 증상을 보이는 혈액순환 장애형 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피부의 건조감을 개선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천연 외용제를 피부에 바르는 방법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진물이 나오는 경우에는 연고류보다는 씻어내는 약물용 제제를 추천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존에 사용하던 스테로이드 연고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양을 조절하면서 피부 기능의 정상화를 도모하며
스테로이드의 사용 기간이나 강도에 따라 예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토피 피부염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피부 보습입니다. 지나친 목욕이나 과다한 비누 사용, 건조한 환경 등의 이유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목욕할 땐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과도한 각질 제거는 피부의 자극이가 더 가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면으로 된 속옷을 사용해야 하며 거친 화학섬유 옷을 피해 주셔야 합니다. 샤워 후에는 수건으로 부드럽게 눌러서 닦고 3분 내로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소화기의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 소화기는 사회성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소화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면 증상의 경중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치료에 있어서 피부 치료와 함께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과 접근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메디컬로 한의원 인천 송도점 원장 최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